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재명 피섭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재명 자작극, 오늘도 이재명의 자작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이의 자작극은 오늘은 제목이 전라도 사람에게 고함입니다. 전라도 사람에게 고함. 전라도 사람에게 고함. 오늘의 강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하고 이재명이는 무슨 낯짝으로 국민들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작극이라 하는 사람을 법률적 처벌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야당 대표가 그 어떤 괴한에 의해서 그 칼에 피습을 당했어요. 더구나 지금 해방 이후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은 야당으로서는 최대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다. 300석 중에 170석이에요. 모든 법안은 야당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국회 모든 거 야당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탄핵도 몇 사람 더 보태지 않으면 탄핵도 할 수 있는 거대 야당입니다. 근데 거대 야당 대표가 그 피습을 당했는데 국민의 반이 야당 대표가 본래 도둑놈이고 말이야, 범죄자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된 나라 꼴이 이렇게 됐나 이겁니다. 만약에 야당 대표가 칼에 피습을 당했다면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난리고 이래야 되는데, 자작극이다, 돼지 피를 발랐다, 그게 반 정도예요. 저도 자작극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 동영상에 돼지 피를 발랐네, 젓가락으로 찔렀네, 휴지로 신용을 했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믿지는 않아요. 반신반의. 그러나 나는 이 정황상으로 자작극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됐길래 한 사람이 개안에게 피습을 당했는데 국민의 한 40% 이상이 자작극이라는 말이 그날 바로 튀어나올 정도의 야당 대표를 가졌다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줄 모릅니까? 전라도 사람들, 그 민주당 그 뿌리가 그 전라도예요. 그 지금 좌파들이 민족주의 주체사상 이야기하는데, 그 전라도의 그 어떤 일제시대에 그 여러가지 데이터의 사항에 나오는 거는, 그 조선시대에는 그 전라도에 그렇게 지주들이 없었답니다. 근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제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전라도에 그 지주들이, 엄청난 지주들이 생겼다 하는 게 거의 정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라도의 친일파들,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는 그 고려대학교 그 김성수 씨라든가 김준현 씨 이런 여러 그 전라도에 친일파들이 만든 게 민주당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럼 어쨌거나 간에 민주당의 뿌리는 전라도예요. 그리고 그게 연연히 그 어떤 여러 가지 부침, 발전도 하고 세태도 하고 이러면서 그 대통령 후보도 내고, 그 신익희 씨, 조병옥 씨를 비롯한 기라성 같은 정치인을 길러내고, 결국에는 민주당이 그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만나서 민주당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 민주당의 대표가
지금 칼에 피습을 당했어요. 일반인이 피습을 당해도 나라가 벌컥 뒤집힐 판에 백주대낮에 야당이 피습됐는데 국민의 반이 자작극이다 이럴 정도면 그 야당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제가 오늘 주제는 전라도 사람들에게 고함입니다. 전라도 사람이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야당 대표가 일반인이 백주대낮에 칼에 피습을 당했다 해도 국민들이 말이야 나라가 왜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할 판에 거대 야당 당대표 대통령 후보까지 한 야당 대표가 칼에 찔렸다고 하는데 온 국민이 자작극이라 하는 그런 부끄러운 민주당이 되고 부끄러운 나라를 만든 것이 민주당이라는 사실을 알고 전라도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자작극이라 의심하는 이유가 주장하는 신념이 없습니다. 왜 신념이 없나? 딱 잡히면 그럼 나는 저래서 죽겠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뭡니까? 박근혜를 잘랐던 지충호.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영웅심리의 범죄자예요. 영웅심리로 한데도 나는 큰 사건을 통해서 나의 무고함을 밝히려고 했다. 딱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범죄자예요. 본래 전과가 많고 뭐 이런 사람인데도 이렇게 딱 말했습니다. 미국 대사 마크 리프트를 했던 김기종, 나는 반미주의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 신념이 없어요. 근데 확신범이라 그래요. 확신범. 무엇을 확신합니까? 확신범이 아니에요. 확신범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니까 뭡니까? 변명서라는 걸 냈어요. 변명서라는 걸 냈습니다. 확신범이 변명서를 냅니까? 이 사람 확신범이 변명서를 낼 이유가 없어요. 나는 이렇다. 그게 확신범이지. 변명서 내는 사람은 확신범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전부 다 70다 된 늙은이들이에요. 늙은이들이 무슨 확신범입니까? 다 늙은 사람 뭡니까? 예전에 내가 젊었을 적에도 한 40살, 50살 때에도 주변 사람들이 그랬어요. 60살 먹은 사람하고 동거래하지 말고 동업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이럴 게 없는 사람이야. 돈 그때 돈으로 2, 3억 사기치고 감옥에 들어가라면 자식 주고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 많다. 믿을 수가 없다. 이 70이 다 된 사람, 이럴 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늙은이들이 무슨 확신범이라 그래요. 그 무슨 말이 많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적대 단체원이나 조직원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사람들이에요. 당적을 바꿨다. 여보세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당적을 바꾼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적을 바꿨기 때문에 그 사람이다. 국회의원들 그러면 당적 바꾸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쪽 당의 간첩입니까? 당적 바꾼 사람이 국회의원들이 5번 바꾼 사람도 있어요. 당적 바꿔가지고 자기들 조직원이 아니고 적대 조직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번째, 증거 조작. 증거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1.5cm의 열상,
이거는 거기 출동했던 119 구급대 요원이 보고서에 서난 거야. 보고서. 근데 이게 지금 국회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뭐라 했어요? 국무총실에서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이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1.5cm 열상. 이거는 119 구급대원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119 구급대원들의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119 구급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119 구급대 보고서. 두 번째로 공범이 잡혔어요. 공범이 잡혔는데 그것도 70살이야. 거의 70살이야. 70살이 무슨 그런 큰 위험한 일을 하겠어요? 그거는 70살 먹었다 하면 그건 하수인이에요. 누군가 조작의 하수인이다 이거예요. 하수인. 두 번째, 공범이 잡혔는데 변명서를 붙여주기로 했대요. 붙여주기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이게 돼서 지금 수사가 나와야 돼. 뭐 어디로 붙였냐? 나와야죠. 어디로 붙였나? 어디로 붙였나? 프린터 어디서 했나? 프린터 어디서 했나? 프린터 어디서 했나? 요즘 나오잖아요. 프린터 어디서 했는가? 왜 지참을 안 하고 붙이려 했나? 지참 안 하고 붙이려 했나? 우편으로 붙였나? 이거 밝혀야죠. 왜 이거 안 밝힙니까? 이거 밝히지 않고 석방했어요. 이거 밝혀야 됩니다. 한 번에 더 저 번째, 유삼영이라는 울산 경찰청장을 한 사람이 퇴임을 했어요. 근데 부산, 울산은 가까우니까 서로 전근도 하니까 그게 교류도 있고 부하 직원들도 서로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현장 지휘를 한 거예요. 현장 지휘. 이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현장 지휘를 합니까? 자작극을 비호하기 위해서 했다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 현장 지휘한 거는 여성들 자위기구 같은 걸 만들어 팔다가 그 이상한 소리 같은 걸 해가지고 공산자파들이 써물 수 있다고 하는 무슨 김어준이 그 친구가 하는 방송에 나가지고 유삼영이라는 사람이 이 현장지휘를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작극을 비호했다는 아주 적절한 증거입니다. 이거 밝혀내야 합니다. 이 자작극이라고 의심되는 일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슨 대지 필요할 때 이런 현장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자체적인 정황 증거로도 자작극이라는 게 확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70 먹은 사람들을 보고 자작극이 확신범이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70 먹은 사람이 자기의 그 확신의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변명서 내용이 뭡니까? 변명서 내용이 뭡니까? 변명서가 일부 그게 나왔는데 그 변명서 내용이 그거예요. 부동산 같은 거 전 정부에서 망쳤다. 그러면 문재인을 죽여야죠. 문재인을 죽여야지 왜 이재명을 죽입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논리에도 안 맞아요. 그러면서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돼서 안 된다.
대통령이 돼서 안 된다. 이재명이 하고 지난 정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같은 민주당이래도.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변명서 다음 문구가 뭐냐 하면은 어느 정당이 잡아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왜 한동훈이나 뭐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그 사람들에게는 테러를 안 해요. 논리에 맞으려 하면은 이 변명문이라 하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근데 어떻게 확신범이라 이야기합니까? 경찰 뭐 이런 그 사람들도 지금 자작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논리에 맞을 수 없어요. 국민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재명의 칼부림은 피습이라 하면 안 돼요. 이재명의 칼부림은 자작극이다. 틀림없는 자작극이다.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일반 국민이 피습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나라가 이래야 되겠느냐고 걱정할 판에 제1야당이 피습을 당했는데 모든 국민들이 저 야당 대표가 평소에 하던 걸로 봐서는 자작극이다 하는 게 약 한 40%에서 60% 정도로 그 나왔다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 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 자작극이라 하는 거에 대해서 신념이 없다. 신념이 있으면 거기서 바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념이 있다면 그 정도로 접근해가지고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찌름을 실패할 수 없다. 찌름을 실패할 수 없습니다. 칼을 들었다고 할 때 신념도 없고 그 찌름에 대해서도 조작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실패합니까? 그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칼을 찌르면 그 경호원이 있은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너무 잃을 것도 없는 늙은이에요. 늙은이가 무슨 확신을 더구나 재산도 집세도 밀려 있고 이래가지고 하수인이지. 그리고 공범에 대한 그 진상도 밝히지도 안 하고 석방해버리고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적대 단체 조직원도 아니고 뭐 당적을 옮겼다는데 국회의원 당적 5분 옮긴 놈들은 그 무슨 놈들이에요? 증거 조작. 1.5cm 연상 구급대 대원이 보고했어요. 일단 제일 하급 현장직이 보고한 거예요. 이게 무슨 조작이 있습니까? 변명서 이름 자체가 이거 확신범이 아니에요. 논리에도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변명서에 대한 수사를 내놔야 됩니다. 유삼영이 자작극을 비호했다는 의심을 수사해야 됩니다. 왜 공권력에서 아무 사인인 유삼영이가 가서 회장 지휘를 합니까? 자기가 자랑같이 이야기했어요. 틀림없는 자작극입니다.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 아셔야 됩니다. 민주당의 뿌리라는 전라도 사람들은 지금 현재 현상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국민 중에 10사람이 그런 말을 해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야당 대표, 민주당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거를 자기들이 잘난 척하고 공천받기 위해서 변명합니까? 자작극이라고 하는 사람 법적 조치하겠다고요? 왜 그런 현상이 났는가? 거대 야당으로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